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주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고 경기도 핵심 지역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평택 고덕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가까운 직주 근접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삼성이 있는데 설마 집값이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집값이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고덕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값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내가 산 집보다 더 싼 가격에 새 아파트가 분양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비싸게 샀는데 왜 새 아파트는 더 싸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6년 고덕에서도 신규 분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양 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가까운 단지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미분양과 추가 공급이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덕은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없는 도시라서 공급이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되는 겁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약 13.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최종적으로 6만 1000가구 수준의 도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단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부담입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쉽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격이 비슷하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새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덕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덕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아파트만 만들어 놓은 신도시와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신도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실제로 출퇴근할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덕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협력업체도 있고 관련 산업도 있고 주변 상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식당이 생기고 학원이 생기고 병원이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들어오면 학교도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도시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고덕동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고덕동 인구는 약 6만 6천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지으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덕의 미래를 볼 때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덕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대출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값보다 대출이 중요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산 사람과 8억 원짜리 집을 산 사람 중 누가 더 위험한지는 집값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3억 원을 빌렸는지, 5억 원을 빌렸는지, 그리고 그 이자를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덕에 영끌에서 들어간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지? 그런데 삼성전자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매년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집값은 일자리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금리와 공급, 전세 가격, 인구, 거래량, 주변 지역 가격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을 보고 무조건 폭등한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고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급을 받아줄 사람이 계속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리고 고덕에는 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이게 고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덕이 정말 살아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증가가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삼성이 있으니까 비싸도 사야 한다가 아닙니다. 삼성이 있는 만큼 좋은 직장을 가까이 두면서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덕의 경쟁력입니다. 서울보다 싸고, 직장과 가깝고, 신축 아파트가 많고,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고덕은 충분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과 차이가 별로 없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평택까지 내려올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덕의 미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삼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합리적이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민들은 결국 계산합니다. 내 월급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서울에서 집을 사면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평택에서 집을 사면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고덕이 이 계산에서 계속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수요는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덕을 무조건 실패한 신도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성장통을 겪고 있는 신도시에 가깝습니다. 공급이 많습니다. 미분양도 부담입니다. 집값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끌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하지만 도시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후 일자리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고덕에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삼성전자와 주변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덕에 집을 샀거나 전세로 들어올 만큼 주거 환경이 좋아지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덕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조건 기다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출이 너무 많다면 먼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가 고덕 안에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얼마나 가까운지, 상권은 얼마나 갖춰졌는지, 학교는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고덕에 집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싼 가격에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 있는 시기에는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고, 전세 가격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량을 보고, 내 대출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좋은 가격은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고덕은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몇 달 만에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을 찾는다면 다른 곳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도시의 모습도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덕만 보고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삼성은 고덕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집값 상승을 보장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결국 가격과 공급, 사람, 일자리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고덕에 영끌한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내 대출이 얼마인지, 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집이 공급되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평택고덕은 아직 끝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도시의 진짜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일자리가 있고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공급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덕은 앞으로도 한동안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승부는 누가 이길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고덕이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느냐? 그리고 그 도시를 사람들이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믿고 들어간 영끌족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기다리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덕은 폭등이냐 폭락이냐로 볼 지역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공급, 가격을 함께 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지금의 고덕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